아프긴 뭘 아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검찰이 찔러서 아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재명이 뭘 하든 간에 야당이라는 게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걸 올바로 견제 한다 치더라도 예.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거 방탄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빨이 먹히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되는가. 이재명이 아웃이 돼요. 변수가 뭐냐면 체포동의안이거든요.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번에 가결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강제징용 관련된 장애 집회를 나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쳤어. 그냥 한국이랑 집단 광기거든요. JMS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JMS요. JML이에요. 얘네들은 제명리. 자, 이렇게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미궁석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인데,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로 당원과의 대화를 했는데 주제는 아프다 색출 청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프긴 뭘 아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네. 말이 되는 소리. 지 아픈 것만 생각을 해 지금.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예. 반성도 안 하고 내 탓인가? 검찰이 찔러서 아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 지금. 내 탓이다가 아니라 네 탓이다. 네 이런. 탓이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태도를 보였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은 예. 지금 비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도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 때 내가 볼 때 한 40 몇 명이거든. 예. 왜냐하면 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는 그냥 부결할 부결했다.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부결표 던졌고 예. 이런 사람까지 치게 되면 관람표가 40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44명 고르잖아. 예. 44명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44명 오르면 네. 사실 대충 숫자가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 일단 타격을 딱 받았어요. 타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근데 그것도 불안한데 이번에 예. 이 사건까지 딱 터진 거예요. 남은 이 비명들은 당연히 그동안 이제 위축돼 있었잖아. 예. 뭐 찾아라, 뭐 색출해라, 뭐 개딸들이 난리 바가지를 쳐가지고 약간 위축되어 있었는데 예. 이제 다시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 심지어는 이제 친명에 속한 사람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황당하거든. 예.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어. 저게 인간이야? 저게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교수님, 이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흔들리는데 이른바 원래부터 친명인지 모르겠는데 고민정 의원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인가요? 고민정 같은 경우 예. 원래 친문이었잖아. 예. 친문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또 갈아탄 거거든. 친명으로 예. 쫙 갈아탔다가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또 다시 슬쩍 해가지고 예. 뭐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 대표 문제가 뭐 예? 처리가 될 것이며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름이면은 그 전에 이제 18월에는 사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여름 끝날 때쯤 또는 초가을쯤에는 예.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이제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가든지 뭐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이제 슬쩍 얘기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벌써 이제 그 친명계 중에서 튼튼하지 않은 사람, 예.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난 딴 건 딱 필요 없거든요. 예. 체포 동의안 또 넘어옵니다. 쌍방울권하고 예. 쌍방울권하고 또 뭐가 남았나? 백현동, 정자동. 예. 백현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거든. 정자동 같은 경우. 아.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대장동보다 훨씬 더 분명하거든. 예. 이게 딱 넘어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또 투표를 하겠죠. 표결을 할 텐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지금 20명이란 말이죠. 기권표하고 무효표 던진 사람들이 20명 중에서 10명만 찬성하게 되면 넘어가는데 예. 분위기 봐요. 할 수가 있다라는 교수님 거죠. 보시기에는 권민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지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가. 딱 봐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고 지금 별 꼼수를 다 부리거든. 예.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징용공 강제 예. 징용공 문제 가지고 지금 장외 집회를 하잖아. 음. 장외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 나가서 얘기하는 순간에 그 집회도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예. 국민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거의 60%가 방탄 반대한단 말이죠. 집회다. 반대한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할 땐 이거 방탄용이네 아. 라고 생각해서 이 싸움이 안 돼버리거든. 예. 이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뭘 하든 간에 사실은 예. 야당이라는 게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걸 올바로 견제 한다 치더라도 예.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거 방탄용이네. 그러니까 국힘 좋은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빨이 먹히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되는가? 이재명이 아웃이 돼야 되거든. 이재명 딱 아웃시키고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국힘도 정신 차려요. 예. 이러다가 안 되겠네? 라고 하면 이제 우리도 막 가면 안 되겠다. 예. 라고 하면서 중도층 눈치를 좀 살피겠죠. 예. 예.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5월 사퇴설, 또 여름 사퇴설, 9월 사퇴설, 그리고 내년 1월 사퇴설 등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방송에서도 전문가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비대위나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정세균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지 않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거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아니고요. 네. 아마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비대위가 되면 활동 기간 6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끝난 다음에 다시 당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된다. 예. 라고 한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못 치러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만들려면 총선 전부터 한 6개월 예. 6개월 전에 만들어야지 그 체제로 이제 뭐랄까 총선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각해봐 이것 없이 그냥 네. 웃으시는 이유가 그 비대위 끝난 다음에 예. 당 대표 뽑기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청래야. 아니 지금 코미디가 되는 거지 그냥. 정청래 대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원자 피하려다가 똥차 만나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나면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 한참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고 예.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변수가 뭐냐면 체포동의안이거든요.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땐 요번에 가결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재명 감옥에 가서도 대표직 안 내려놓을 거라는 거야. 거기서도 공천권 행사하려고 하겠지. 옥중공천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근데 압력은 엄청나게 받을 거고 예. 그때쯤 되면 또 뭐랄까 그 친명계 중에서 또 일부가 또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남국이니 뭐니 뭐 김용민이 완전 이게 마시간 김의겸이니 뭐 예. 마시간 애들 있잖아요. 예. 얘들 빼고는 다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예. 더군다나 지금 난 그래서 변수는 그거라고 봐. 예. 근데 설사 이게 그 한다 하더라도 구속이 예. 된다 하더라도 대표직 사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란 사람이 예.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형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처음 봤거든 이런 사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보다 지난 한 우리 이 정치사에서 건국 이래 너무 무서웠던 혹시 정치인이 있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런 분이 또 있었나? 없었잖아요. 하다못해 문재인 대표도 예. 하다가 사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내 탓이다 그래가지고 물러나고 비대위 김정인 그렇죠. 비대위원장 2016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간단 말이죠. 예. 이거는 지금 자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위해서 뭡니까 의원직을 예. 탄 거고 방탄을 위해서 의원직이 된 거고 방탄에서 네. 대표직이 된 거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이걸 또 부결시키고 막 등등등등 예. 무리해가지고 가고 감옥에 가서 공적권 행사하겠다. 예. 아주 그냥 의지를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인간이 또 있었나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정말 측근이 누군가 하나가 예. 목숨을 걸면 그게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했고 옛날에 임종석만 해도 예. 사무장에 돈 받았단 말이죠. 정치자금법 임종석.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전 비서실장. 나는 몰랐지만 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라고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냐? 자기 때문에 지금 몇 번째야? 4번째거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아주 그 측근이 이 극단적 선택을 그때 했었었나요? 네. 그때도 상당히 참담한 마음을 이낙연 전 대표는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아니다. 그게 왜 이재명 탓이냐?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이게 이재명 탓이야. 검찰 탓이지. 예.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측근이라고 이 외부에 생각해 볼 텐데 전영수 전 비서실장의 사망 이후에 당일날 또 이 강제징용 관련된 장애 집회를 나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회도 안 된단 말이야. 예. 그 집회 나가가지고 정의당의 이제 이정미 대표가 예. 또 연설을 하는데 또 온갖 야유가 쏟아졌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왜 거기서 야유가 나와? 왜냐하면 적어도 정부가 강제징용과 해법 이게 잘못된 해법이다. 그거 항의하라고 나왔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걔네들은 그 집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방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지. 너희들 왜 찬성표 던졌어? 이 나쁜 놈들아.
욕을 하고 심지어는 폭언. 정의당을 향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까지도 그냥 폭언을 현장에서 폭언을 다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사과도 안 하고 아, 한다는 얘기가 뭐입니까? 그게 우리 당 당원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그냥 일반 시민이지 않냐? 아, 뭐 있다 얘기하고 모르세요. 송갑석 의원이니까 이 사람 하나가 예,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더니 네가 왜 사과를 하냐고 동격을 하대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미쳤어 그냥 한국이랑 예. 집단 광기거든요. 그러니까 JMS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JMS요. JML이에요. 얘네들은 제명리 JML이거든요. 이게 아. 광신도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 정신 못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거기에 거의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 네. 이러니까 이제 한겨레는 먹여서 조금씩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거. 예. 2년 전 3년 전부터 민주당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망가졌다 지금. 아, 다 먹혀버렸다. 예.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거 다 열심히 편들어주다가 이제 와가지고 슬슬 문제점들을 아, 좀 얘기를 하는데 늦었지 뭐. 예. 바로 잘라야 되거든. 뭐 색출하는 놈들 딱 잡아서 출당시켜야 되거든. 예.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출당 딱 시켜야 되는데 일단 가만히 두자. 하지 마시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다음에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뭐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리고 4명은 4명은 제대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4명을 제대로 찍어가지고 공격하라는 예.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게 이재명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흔들리거든. 아, 그러니까 유튜브로 해서 당원들을 다 잡아서 예. 얘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당에다가 비명계 예. 그다음에 흔들린 친명계에 대한 압력을 가하라는 거지.